지난 4월 26일부터 이편한 세상 용인 플랫폼시티가 입주를 했죠. 용인 구성역 인근의 일반 아파트 분양단지로는 정말 오랜만에 공급되어진 단지라 주변 분들의 관심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편한 용인 플랫폼시티 단지를 꼼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함께 보시면서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의 트렌드는 어떤가도 함께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플랫폼시티가 들어올 땅을 29층에서 가볍게 한번 훑어보시면서 그 안에 들어설 새 아파트의 분양 시기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출발할까요? 이편한 구성역 플랫폼시티는요, 2024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인 용인 플랫폼시티 부지를 용구대로를 경계로 해서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플랫폼시티 사업 부지는 아니고요, 그냥 이름을 좀 선점하는 효과가 있지요. 9개 동의 일반동, 테라스동 3개 동, 총 12개 동이 있고요. 총 999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9제곱미터가 129세대, 74제곱미터가 152세대, 그리고 84제곱미터가 718세대로 총 999세대인 이편한 구성역 플랫폼시티는요, 층마다 분양가가 모두 다르고요. 동마다 분양가가 모두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제가 101동 29층 84 B타입 보시면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101동의 29층에서 바라보는 전망입니다. 저 앞으로 보여지는 게 지금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고요. 너무 멋있죠? 84 B타입의 장점은요, 코너로 되어 있는 거실에서 플랫폼시티를 부채꼴로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에요.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한동안 넋을 잃고 바라봤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다 보여지는 거실 조망이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1호 라인 조망 되게 좋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편한 구성용 플랫폼 시티는요, 59제곱미터가 최저 6억 1,100만원, 최고가 8억 900만원, 74제곱미터가 최저 8억 800만원, 최고가 10억 5,900만원, 84제곱미터가 최저 9억 1,000만원, 최고가 12억 1,500만원으로 해서 동마다 층수에 따라서 모두 가격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 제가 볼 때는 조망과 채광에 따라서 가격이 좀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향후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도 정말 궁금했어요. 그러면 84 B타입의 주방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대면형 주방으로 해서 이렇게 평소에 비해서 주방은 조금 좁다라는 생각을 조금 했고요. 근데 요즘에는 또 집에서 밥 많이 안 해 드시잖아요. 외식이 거의 생활하다 보니까 주방의 기능이 축소되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 들고, 주방 바로 옆에 이렇게 세탁실이 되어져 있고요. 이편한 구성역 플랫폼 시티는요, 100% 확장형으로 분양을 했기 때문에 베란다 공간이 이렇게 세탁실과 안방에 두 군데만 있고요. 주방 싱크볼 위로 보여지는 저 작은 창에서 보여지는 채광이 실내 채광에도 매우 도움이 되고, 요 전망으로, 요 조그만 창으로 보여지는 전망도 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위에는 상부장 설치되어 있고, 기본 옵션으로는 이렇게 전자레인지 있고요. 그리고 인덕션 있습니다. 안방 들어가 볼게요. 안방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안방에 작은 베란다 하나 있고, 그 위에 빨래 건조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 좌측으로 보여지는 게 재난시 피난 계단인데 아래층으로 내려가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레스룸 있는데요. 드레스룸은 이렇게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랍장까지 다 옵션이라 실용적으로 구성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안방 욕실입니다. 당연히 대림 거 독이 썼고요. 그래서 뭐 특별히 그렇게 뭐 뛰어나게 고급스럽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무난했다 그런 느낌이었고, 흰펠 환풍기 설치되어 있고, 안방 화장실 맞은편에는 이렇게 화장대 설치되어 있고요. 특이한 게 이 화장대 옆에 깊이가 제법 있는 수납장이 이렇게 세로로 길게 들어가져 있어서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건 참 괜찮더라고요. 안방에서 이제 작은 방 한번 가볼게요. 복도를 쭉 지나서 현관을 지나서 첫 번째 작은 방에 들어가면 84에서 볼 수 없는 드레스룸이 이 방에는 또 있어요. 자녀 방인데도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다는 게 되게 장점이고요. 북쪽 방인데 창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방이 굉장히 밝아요. 이 부분은 확장형 아파트에서 제가 좀 아쉽게 생각했던 창문이 좀 부족하다는 느낌을 여기 2편 안에서는 많이 보완을 해서 지은 것 같고요. 이렇게 작은 방에도 안방보다는 조금 작은 사이즈이긴 하지만 이런 드레스룸이 있어서 굉장히 실용적일 것 같아요. 환기 시스템 설치되어져 있고요. 서랍장도 있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 가보실게요. 현관의 중문은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으로 현관 중문 들어가 있고, 두 번째 작은 방. 이 방은 이제 방 크기가 좀 작다 보니까 드레스룸까지는 설치가 되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한쪽 벽에 옷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게 여기는 확장형으로 지어져서, 이전까지만 해도 확장형으로 지어진 아파트는 이 안전 때문에 바깥 창문을 반만 열 수밖에 없게끔 되어져 있었는데, 이 편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창을 다 열 수 있고, 그 안전바를 이렇게 투명한 아주 두꺼운 유리로 아주 탄탄했어요. 제가 두드려 보니까 탄탄하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방감도 좋고 채광도 좋고 조망도 좋고 실내도 훨씬 밝고요. 요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 부분 되게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조망 멋있죠? 너무 좋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있고요. 방에 이렇게 옷장도 조목조목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잘 넣어 놓고 구성 잘 해 놓아서 실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밑에 서랍장도 별도로 되어져 있고요. 자녀가 쓰기에 충분하죠. 이 정도면 작은 방의 단점을 최대한 살려서 장점으로 전환시킨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 화장실에 독이 당연히 대림거 들어가 있고, 여기도 똑같이 흰펠 환풍기 설치되어 있고요. 젠다이 설치되어져 있어서 좀 편리할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조망 보실까요? 거실, 이렇게 거실과 현관을 지나서 거실로 가면 현관 한번 보실게요. 현관도 이렇게 좌우로 수납 공간 잘 넣어져 있고, 조명 라인 조명 써서 은은한 분위기 연출되어져 있고요. 요즘은 거실에 중앙등 안 쓰죠. 이렇게 라인 조명 테두리로 넣어서 은은하게 불빛 나오게 되어 있고, 시간대에 따라서 조명 조절할 수 있게 해줬고, 요즘 인테리어 트렌드를 좀 반영한 느낌이에요. 확실히 이 라인 조명이 집안의 거실 분위기를 좀 좌우하기는 해요. 제가 써보니까 그렇고요. 자, 조명 한 번 더 보실게요. 너무 멋있죠? 거실이 코너로 빠져있는 형태의 타입이에요. 이 편안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 타입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셔보세요. 용인 플랫폼 시티 청약 관련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마 한 2027년에서 28년도에 되어야 토지가 조성이 될 거예요. 건설사에서는 용지 분양을 받고도 부동산 경기를 보면서 공급 시기를 조절을 할 건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다면 건설사에서는 빨라도 아마 2028년에서
해서 2029년 정도는 돼야 아파트 첫 분양 공고를 할 수 있을 건데, 용인 플랫폼시티에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 느긋하게 기다리셔야 할 것 같고요. 4, 5년 후에야 첫 분양이니까 분양 공고를 꼼꼼히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당의 1순위 생각하시는 분들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제가 향후 분양 소식도 알게 되는 대로 바로바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기는 스포츠센터하고 컬처 아카데미 존 왔습니다. 컬처 아카데미 존에는요, 키즈 카페, 관리사무실, 독서실, 그룹 스터디룸, 작은 도서관, 북카페, 경로당, 어린이집, 코인 세탁실 있고요. 공용 주방 있고요. 멀티미디어 룸 있어요. 그리고 연회장도 있습니다. 코인 세탁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여기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에요. 도서관이 이렇게 행사를 좀 할 수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 여기가 독서실이에요. 단체 독서실인데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채광도 잘 돼 있고 분위기 되게 괜찮죠. 쾌적하게. 그리고 그룹 스터디룸도 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개인 스터디룸도 있고, 남자 독서실도 있고, 여자 독서실도 있었어요. 제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할 나이가 되면 대부분 단지 밖에 외부 스터디 카페를 많이 가요.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공부를 하러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 스터디 카페 가서 공부하다 오는 시간이 늦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되게 걱정이 돼요. 걱정이 돼서 데리러 가기도 하고, 아이가 혼자 오는데 안전이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저라면 단지 안에 이런 시설 있으면 정말 활용 많이 할 것 같아요. 나중에 관리비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기가 골프 퍼팅 연습장, 되게 아늑하다는 생각 들었고, 여기는 농구할 수 있는 공간, 청소년 자녀 두신 분들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 저는 분양권 투자를 한 2번 정도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2004년도 성남의 어울림 아파트였어요. 결혼한 지 한 4년 정도 되니까 집을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분양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하고 남편과 그 주변을 한 3시간 정도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하면 그게 임장이었죠. 모란역 근처였는데 학교, 전철역 주변 인프라 열심히 살피고, 어릴 때라 뭘 알고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사도 되나? 이 정도. 최소한의 정보만 검증해보고 집을 산 것 같은데요. 주택 불경기 이런 생각은 그때는 하지도 않았었어요. 돈은 당연히 없었죠. 통장에 한 1,000만 원 정도? 분양가가 한 2억 5천 100만 원이었는데 10%만 내면 살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벌이고 애기도 없으니까 통장에 한 1,000만 원 하고 마이너스 1,100만 원 내서 일단 샀어요. 사고 2년 후 입주라고 하니까 둘이 열심히 벌면 되겠지 하고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샀는데, 사면 오르는 게 집값인 줄 알았는데 그 뒤로 마이너스 피로 매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남편은 조금 겁을 먹기는 했지만 저는 들어가서 살고 싶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아끼고 했던 것 같아요. 아직 분양권이긴 했지만 내 집이 있다는 든든함? 그런 거.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근데 2006년도 입주할 때 보니까 어떻게 됐게요? 주택 불경기가 조금은 해소되고 해서 전세가는 올랐는데 여전히 매매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입주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임신을 하는 바람에 맞벌이가 힘들어진 거죠. 대출을 일으켜서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되면 남편 혼자 돈을 벌어야 하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전세가 많이 올라서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돈 딱 10% 들어갔고 전세금으로 잔금 쳤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좀 괜찮은 투자였던 것 같아요. 그 후에 한 2년 정도 보유하다가 그 집을 팔기는 했지만 그게 발판이 돼서 또 다른 집을 사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고 용기만 있고 전략이 없던 투자였는데 처음 마이너스로 계약금을 넣고 나서 남편과 저는 더 열심히 일하고 무엇보다도 돈을 모으고 관리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제일 큰 경험 같아요.
대출의 무서움도 좀 알게 됐고 신용이라는 단어를 잘 지켜내면 또 다른 투자를 할 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도 알게 됐고요. 안 그랬으면 아마 맞벌이 하면서 애가 없으니까 둘이 여행이나 다니고 형편에 맞지 않는 백화점 쇼핑이나 하면서 다달이 몰려오는 카드값을 위해서 또 일하러 다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은 해봅니다. 분양권 투자하면서 철이 많이 든 거죠. 운도 좀 좋은 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과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많이 다르기는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시행착오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성공적인 재테크 하시라고 제 실수담 앞으로 종종 많이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의 경제적 성장을 돕고 싶은 사람 공인중개사 김성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